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도 질문 답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네, 일단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클로도 프로젝트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로서 이제 불특정 다수가 라이브 방송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옷들 같은 거를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써봤던 기술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채팅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TCP 레벨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러한 소켓들을 수동으로 직접 구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라이브 방송방을 만들 때에도 단순히 이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P2P 연결의 웹 RTC를 사용한 것을 넘어서 이제 라이브 방송방이었잖아요. 이거는 1대 100의 방송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해가지고 선택한 게 웹 RTC를 사용하는 서버를 두자였거든요. 그래서 메쉬, MCU, SFU라는 세 가지 구조 중에서 1대 100을 버틸 수 있는 거는 SFU라는 구조겠구나. 그거를 고른 다음에 그걸 또 필요한 기술 스택을 찾고 구현까지 완료를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면 가장 어려웠던 버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 말했던 그 화상통화 프로젝트에서 이 라이브 방송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많은 버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버그들이 있었냐면, 사실 버그라고도 하기 그렇고 아예 그냥 하나의 장애물, 하나의 넘어야 될 큰 산이었죠. 이 방송방을 만들고 나서 이제 화면이 출력이 돼서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안 돼가지고 이 서로 송치하는 것 간에 어떤 신호들이 오가는지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로그만 찍어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통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패킷들이 이제 오가고 있는지도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다 봤었어야 됐고요. 결국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웹 RTC라는 기술은 음, 라우터라는 것에 그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기술이라는 거를 결국 알아냈습니다. 그 라우터의 구조가 저는 단순히 로컬 환경에서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는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 서버를 도커에서 돌리고 있었고 에뮬레이터로 또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커와 에뮬레이터 이 두 개가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이 가상 라우터 구조를 갖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가 오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에뮬레이터와 도커 구조가 굉장히 큰 장애물 역할까지 했었고, 그래서 서버는 도커에서 내려서 순종 상태로 운영을 했고, 에뮬레이터는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야 이제 라이브 방송방에 영상이 출력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히 그리고 또 깊숙이 기술을 봤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밤새 해결했던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화면 미출력 문제도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다음으로 있었던 문제가 사실 라이브 방송방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화면 출력까지 30초씩 걸리더라고요. 이 30초씩 걸리는 거는 사실 실생활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막막했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코덱과 이제 유튜브 영상, 유튜브란다. 동영상이 어떻게 송출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또 봤었어야 됐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의 코덱, 특히나 이런 실시간 통신을 위한 코덱에는 그 영상을 이제 100%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런 움직임만을 감지해서 이 움직임만을 나타낸 그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 두거든요. 그럼 그 프레임을 까보면은 이제 이, 이 나머지는 다 비어 있고 이런 움직이는 객체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의 부분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을 어 이제 이 전체 프레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프레임을 사이사이에 많이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게 역으로 작동을 했던 게 이런 오히려 전체 프레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화면 출력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면, 전체 화면, 이 백그라운드까지 다 있는 이 전체 프레임을 접속하자마자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었고, 실례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보니까 이제 WebRTC는 또 UDP 소켓이란 것에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화면, 이제 영상이나 음성 등을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소켓인데 그 UDP 소켓 위에서 이제 작동하는 RTP 패킷이란 게 있었습니다. RTP 프로토콜이죠, 거의. 그런 RTP 프로토콜의 언어를 익혀가지고 이 RTP 상에서 그러한 신호를 보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PLI라고 했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까먹었지만은 아마 Primary Loss Indicator였나? 그런 거였을 거예요. 결국 이 전체 프레임을 빠르게 보내달라. 그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화면 출력이 3초 내로 나오는 그러한 개선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장애 이후 무엇을 개선했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 전에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인데 또 그 전에 제가 다뤘던 장애가 이제 채팅방을 구현하면서는 고용량의 이미지를 보낸 것을 또 제대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대용량 이미지를 보낼 때 있어서 이제 한 번에 이 이미지 20MB 이상의 고용량 이미지로 그때 정의를 했었는데 그걸 보내다가 사실 이 중간에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끊겼을 때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보내야 된다면은 이게 한 번 한 번은 그럴 수 있어도 이 유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게 또 서버에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첫 번째가 이제 분해 전송이었고 두 번째가 압축 전송이었습니다. 제가 이 용량 데이터,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늦춰지는 거를 또 피했기 때문에 압축에 대해서는 압축하는 시간과 압축을 푸는 시간 이 두 가지가 로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분해 전송을 택해서 그거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분해 전송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넘겨줘요. 거기까진 좋지만은 이거를 또 이 서버 쪽에서는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이 순차적으로 다 체크를 했었어야 됐고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다 이제 재시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내려는 시도도 만들어야 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다시 가게 만들어야 됐었고요. 제가 이미지 전송 같은 거는 사실 서버 한 대만으로 된 게 아니었거든요. 서버 두 대를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웹서버를 만들어서 먼저는 웹서버에 이렇게 저장을 했었어야 됐고 웹서버에 만약에 저장이 됐다 하면 이제 그 저장됐을 때 파일 이름 이게 있을 거잖아요. 이 파일 이름 그거를 URI 그 처리를 해가지고 DB에 저장하는 그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TCP 그때 이제 채팅 서버죠. 채팅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가 같다라는 거는 이제 이 URI와 함께 보내줬었어야 됐습니다. 그거를 결국 웹서버와 TCP 서버 두 개를 사용해서 이미지 전송을 구현을 했었고, 이 모든 것에 이제 분해 전송 로직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능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심지어 이제 네트워크 오류가 났을 때, 웹 서버에 났을 때, TCP 서버에 났을 때, 이 두 가지 상황도 전부 다 커버를 해서 각각의 상황에도 지시도하여서 이제 분해 전송을 끝마칠 수 있게 하였고, 만약에 두 가지 서버 모두 이제 그 타임아웃이 돼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유저한테 알려줄 수 있게, 이 전송이 실패했으니까 원한다면 재시도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시도를 보낼 수 있다 까지 알려주는 걸로 이제 기능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장애 이후 무엇을 개선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제 얘기 드렸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정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일정, 물론 일정이 나지 않게 최대한 그 일정 내에서 모든 기능을 다 완수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클라이언트와 유저에게 그들이 필요한 걸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보면은 그 기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유저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대화했던 대화록에서부터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뭘 줘야겠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정리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꼭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일정이 타이트하다면은 그 기획에 맞춰서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일정이 끝냈을 때에는 이 사람이 필요한 메인 기능은 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